안녕하십니까? 외국인 환자 의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의 진행을 맡게 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김민영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외국인 환자의 의료 분쟁 사례와 해결 과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누적 327만 명이라는 외국인 환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 잠시 추이가 급락했지만 2022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천 명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과목을 살펴본다면 일반 내과, 감염내과, 소화기 내과 등을 모두 합친 내과 통합 진료를 본 외국인 환자가 2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성형외과가 15.8%, 피부과가 12.3% 순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일과로는 성형외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의 의료 분쟁도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진료과별로 성형외과가 1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의료 분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형외과의 의료 분쟁 사례를 통해 의료 분쟁 해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한 러시아 국적의 나타샤 르마노프 씨를 인터뷰하러 온 기자 안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타샤 씨. 얼마 전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셔서 합의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Наташа Романова из России. Мой друг посоветовал мне, что корейская косметическая медицина хороша. Поэтому я с большим сердцем пришел сюда и получил операцию на квадратной челюсти, носу и инъекцию жира. Отзывы хорошие, и они были так известны, что я думал, что все получится, и я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л этого. Но результат был совсем другим, чем я думал. После операции на подбородке появился неизгладимый шрам, и лицо стало асимметрично. Боль на лице была настолько сильной, что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я ел, мне становилось неудобно. Я вообще не чувствую эффекта поэтому я подал заявку на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в Корейском арбитражном суде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медицинских споров. 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Что был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ложно, так это то, что слова не могли хорошо общаться. Соглашение о хирургии тоже было на корейском, и мне было трудно общаться, потому что я не умел ни на английском, ни на корейском. Как бы я ни говорил, что я несправедлив, я не мог говорит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나타샤 씨처럼 이런 외국인 환자분들은 언어 문제로 소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병원 측의 입장은 사뭇 달랐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 러시아 국적의 한 여성분께서 이 병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나타샤 씨가 조정을 신청한 시점은 수술 후 3개월 내외로 통상적으로는 아직 수술 경과를 관찰하는 시기예요. 저희는 나타샤 씨가 이 일을 신청한 이후로 확실한 수술 경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나타샤 씨와 병원 측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의견을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김다인 교수님의 의학적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경우 상악턱 성형술, 윤비술, 좌가 지방 주입 등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수술은 좌우 비대칭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경우 수술 후 나타난 비대칭성의 정도가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법률적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조정의 신청인은 러시아인으로 한국어로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도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인 병원 측은 통역사를 고용하는 등 설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각턱 성형술에 대한 효과 및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병원 측도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쓰인 한국어를 신청인인 러시아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했을 것이라는 상황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은 의료인으로서의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타샤 씨의 사례와 같은 의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서지수 씨, 김예진 씨 두 분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 해결, 의료사고 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수용 가능한 조정결정 및 중재 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정과 중재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근거로 하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일이 2012년 4월 8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조정 및 중재의 처리 기간은 사건의 조정 및 중재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의료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 과정은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자에게 조정 신청서가 송달됩니다.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의사가 없으면 각하되고 의사가 있으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1급 장애를 가진 경우 피신청인 동의 없이 자동 개시됩니다. 이때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면 각하되기도 합니다.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 조사가 실시되고 감정부 회의를 통해 감정서가 작성됩니다. 그 이후 조정 기일이 진행됩니다. 조정 기일이란 양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거나 조정 결정 또는 부조정 결정에 대한 의견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 이후 양 당사자가 협의하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양측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된 경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양측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다면 조정은 성립되고 일방 혹은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때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조정 성립 후 결정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재는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들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 신청을 하여 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 방법으로 중재 신청은 조정 절차 중에도 가능합니다. 중재가 신청이 되면 중재 신청서가 양측에 전달이 되고 양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중재 판정부가 결정됩니다. 중재부가 선택되면 중재 절차가 개시되어 의료사고 조사가 실시되고 감정부 회의를 통해 감정서가 작성됩니다. 그 후 중재 기일이 진행되고 중재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료 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도 법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다음 판결 혹은 조정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상담을 통한 1차적 해결을 시도해 나가고 소비자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피해자 구제 신청을 합니다. 피해 구제 신청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했던 나타샤 씨의 사례는 의료 분쟁 해결 과정 중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환자의 의료 분쟁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특성으로 인해 시간 및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언어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통역 요원을 확보해야 하며 의료인들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환자의 말을 경청하며 환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설명했다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진료와 관련해서 환자 본인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며 치료 도중 방법 변경 시 반드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 문진 시에는 통증이나 치료상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고 환자의 감정에 공감해야 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하는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의 의료 분쟁 해결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외국인 환자의 의료 분쟁 사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조사하면서 의료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외국인 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의료인이 되기 위해 국내외 의료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서 외국인 의료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일상생활에서 의료 분쟁, 특히 외국인 의료 분쟁 사례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단지 의료사고가 없다고만 생각했지 그들을 위한 법안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의료 분쟁의 사례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국인 환자들이 그들을 위한 해결 방안 및 예방법을 잘 인지하게 돕고 권리를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분쟁 사례를 통해 앞으로 임상에 나갔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의료 분쟁 사례들 중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의료 사고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과제가 의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았다. 의료에 관심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했지만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예방법뿐만 아니라 의료 분쟁에 대해 환자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간호사로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의료 분쟁 역시 적지 않은 현재 의료계 상황에서 실제 외국인 환자분의 의료 분쟁 해결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 환자의 분쟁 시 충분한 대화, 언어 장벽 개선 등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다루어 보았다.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분쟁 해결법과 더불어 예방법까지 알아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후에 임상에서도 이러한 예방법을 기억해 두어 의료 분쟁을 예방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